지금 사면 90%가 더 오를 수 있다. 세계적인 증권사가 삼성전자를 두고 내놓은 쉽게 믿기 힘든 한마디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7일 오늘도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주가 저물고 주말이 맞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 시장은 사상 최고치와 급락 사이를 정신없이 오갔죠. 마음 졸이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를 차분히 갈무리하면서 삼성전자를 둘러싼 묵직한 전망 하나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번 주 시장의 눈길을 사로잡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노무라 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린 겁니다. 기존 59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무려 13.5%나 상향했습니다. 투자 의견도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해외에 영향력 있는 증권사가 우리 삼성전자에 이렇게 강한 신뢰를 보냈다는 것,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노무라가 제시한 67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는 보고서가 나오기 전날 종가와 비교하면 약 90%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주가에서 거의 2배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나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증권사가 이 정도 숫자를 제시했다는 건 그 자체로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목표 주가가 뭔지 짚고 가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증권사가 기업의 실적과 전망을 분석해 앞으로 주가가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적정 가격입니다. 약속된 가격이 아니라 전문가의 예측이죠. 그래서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 자체가 아니라 왜 그렇게 봤는지 그 근거입니다. 그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무라가 목표 주가를 올린 첫 번째 이유는 실적입니다. 노무라는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기존 67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한 번에 9조 원이나 올린 겁니다. 이 정도면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죠.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목표 주가도 올릴 수 있는 만큼 이 상향은 묵직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적 눈높이가 올라간 핵심 배경에는 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당초 노무라는 2분기에 약 24조 원 규모의 상반기 성과급 충당금이 반영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노사 합의로 최종 성과급 지급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면서 충당금 규모가 약 19조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나가야 할 비용이 줄면 그만큼 이익으로 남습니다. 이게 실적 상향의 방아쇠가 된 겁니다. 비용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힘은 인공지능에서 나옵니다. 노무라는 인공지능 고도화에 따라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의 월별 매출이 수직으로 치솟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그 수요를 삼성전자가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비용은 줄고 매출은 치솟는 기업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노무라는 이 메모리 매출 상승세가 과거의 슈퍼사이클을 넘어서는 전례 없는 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슈퍼사이클은 반도체 산업이 몇 년에 한 번 맞는 거대한 호황기를 뜻하는데요. 지금의 흐름이 그 역사적인 호황마저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게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성장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익성 지표도 놀랍습니다. 노무라는 삼성전자의 2026년과 2027년 자기자본 이익률, 영어로 ROE라고 부르는 이 지표가 약 6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은 회사가 자기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60%라는 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삼성전자가 그만큼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아보겠습니다. 영업이익 전망 상향, 비용 부담 감소, 슈퍼사이클을 넘는 메모리 매출,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성. 이 모든 화살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과 가치가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노무라가 90%의 상승 여력을 말한 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런 분석의 결과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만 전하면 그건 균형이 아니겠죠. 노무라도 한 가지 그늘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메모리 부문은 압도적으로 성장하지만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같은 비메모리 사업부에서는 여전히 실적 하방 리스크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의 모든 사업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앞으로 주가의 방향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한쪽에서는 메모리가 역사적인 호황을 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메모리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한 회사 안에 공존하는 거죠. 투자자라면 90% 상승 여력이라는 밝은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 그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좋은 전망과 남은 위험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균형 잡힌 시선입니다. 이제 잠시 이번 한 주를 돌아보겠습니다. 주 초반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외치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다 주 후반엔 9,000선이 무너지는 급락을 겪었고요. 단 며칠 사이에 환호와 공포가 교차한 변동성이 극심한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출렁이는 장에서 마음까지 함께 출렁이셨다면 이번 주말이 더없이 지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입니다. 지수가 최고치를 찍든 9,000선이 무너지든 노무라가 분석한 삼성전자의 이익과 수익성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 주 내내 더 단단해졌죠. 주가는 매일 출렁여도 기업의 본질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이번 주가 다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저는 이런 마음을 권하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의 등락에 일희일비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른 날의 기쁨도 빠진 날의 불안도 주말에는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겁니다. 시장은 늘 오르내리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입니다. 숫자의 출렁임이 아니라 기업의 흐름을 봤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말에 이런 걸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주 내가 어떤 뉴스에 마음이 가장 흔들렸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흔들림이 기업의 본질이 바뀌어서였는지 아니면 그저 주가가 출렁여서였는지 구분해 보는 겁니다. 이 작은 복귀 하나가 다음 주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한 주를 정리한다는 건 결국 내 판단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는 실적이라는 관점입니다. 노무라가 말한 2분기 영업이익 76조 원. 이 전망이 실제 실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곧 발표될 실적이라는 숫자에 집중하십시오. 전망이 현실이 되는지 그 답이 나오는 구간으로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신호를 지켜보는 눈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흔든 건 외국인 매도와 환율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는지 환율이 진정되는지를 먼저 살피십시오. 동시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배출 흐름과 비메모리 사업부의 회복 여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밝은 메모리와 그늘진 비메모리, 이 둘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기우는지가 다음 주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셋째는 위험을 잊지 않는 눈입니다. 90% 상승 여력이라는 숫자에 취해 위험을 잊어선 안 됩니다. 비메모리 부문의 부담은 여전히 살아있고 인공지능 투자 과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환율과 글로벌 경기 같은 변수도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죠. 곤 엄전망을 품되 한 손에는 늘 위험에 대한 경계를 함께 쥐고 다음 주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목표 주가 67만 원, 상승 여력 90%. 이런 숫자들은 분명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날마다 이런 숫자와 전망이 쏟아집니다. 오늘은 노무라의 67만 원이지만 다음 주엔 또 다른 증권사의 또 다른 숫자가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함께 출렁이면 남는 건 피로와 후회뿐입니다. 매번 흔들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줄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은 좋은 전망에 뒤늦게 달아오르고 나쁜 뉴스에 가장 먼저 겁을 먹습니다. 이번 한 주 최고치에 설레고 급락에 떨었던 그 마음의 정체도 결국 같은 겁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누구는 휘청이고 누구는 담담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 단 하나가 바로 나만의 투자 기준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판단할지, 어떤 원칙으로 사고 팔지에 대한 기준 말입니다. 기준이 또렷한 사람은 노무라가 67만 원을 외쳐도 9,000선이 무너져도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삼성전자를 보든 어떤 종목을 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처럼 출렁이는 장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안에 분명한 기준 하나가 반드시 서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주말은 바로 그 기준을 점검하라고 주어진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시장이 열리지 않는 이틀 동안 우리는 비로소 차분해질 수 있으니까요.
한 주의 소란에서 한 발 물러나 내가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대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에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 한 주의 날을 결정합니다. 쉬는 것도 투자의 일부라는 말은 그래서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노무라는 삼성전자의 90%의 상승 여력을 말했고 이번 한 주 시장은 환호와 공포를 오갔습니다. 분명 가슴 뛰면서도 어지러운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지금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흔들리는 숫자를 돋추셨나요? 아니면 이 주말 흔들리지 않을 자기만의 기준을 돌아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조주군들이 생각하시는 요점은 이것일 겁니다. 오늘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서 차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실 그 한 가지 차이가 1년 뒤, 5년 뒤 자산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습니다. 2018년 11월 삼성전자가 7만 원 아래로 빠졌을 때 시장은 메모리 사이클은 끝났다고 외쳤지만 단 2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22년 10월 5만 원대로 내려왔을 때도 이번엔 진짜 끝났다는 말이 도배됐지만 그 자리가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이 됐죠. 역사는 말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외칠 때 진짜 끝난 적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모두가 안전하다고 박수칠 때가 진짜 위험한 자리였죠.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많아서도 아니죠. 주식으로 수익 내는 가장 큰 차이는 기준이 있는가.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오를 때 무서워서 못 사고 빠질 때 무서워서 팔고 다 끝난 뒤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십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분들은 빠질 때 조금씩 담고 회복된 뒤에 비중을 줄이시죠. 이건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그 기준이 있으신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 혼자 만드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국장에 처음 들어오신 초보 주주분들이 정말 많은데 항상 차트를 봐도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어려워하셨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했을 생각입니다. 빨간 봉, 파란 봉, 수많은 선들 봐도 모르겠으니 결국 남들 따라 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게 됩니다. 사실 초보자가 매일 쏟아지는 정보를 혼자 분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기업 실적, 금리, 환율, 뉴스, 공시, 전문가도 따라가기 벅찬 정보가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이걸 혼자 공부해서 판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더욱 공감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했는데 거기서 또 주식 공부까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차트 보는 법을 배우려고 해도 시간도 체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남들 사는 거 따라 사자로 끝나고 그 결과는 대개 손실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번에 제 채널에서 주식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게 국내 주식 투자 기준표를 직접 공유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시장의 흐름을 그날그날 정리해서 오늘 어떤 신호가 나왔고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만든 기준표입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일하고 있을 때도 시장은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이 기준표를 받으시면 그 흐름을 매일 같은 기준으로 따라가셔서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감으로 하던 투자를 기준표로 직관적으로 보고하는 투자로 바꿔주고 늘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표인 셈이죠. 아이시력때 느껴지지 않게 꾸준히 보시다 보면 어느새 수익을 만드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장이라도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봐야 할 자리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과 이미 큰 비중을 운용하시는 분이 똑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투자금 규모에 맞춰 투자자분들께 각각 자료를 다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소액 투자자분께는 부담 없이 따라오실 수 있는 기준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께는 비중 조절과 분할 전략에 초점을 맞춘 자료로 같은 시장도 내 자금 규모에 맞게 해석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자금에 맞는 기준이 있느냐입니다. 그 기준을 투자금에 맞춰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의 신청 페이지 링크에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투자금 규모만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춰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각각 보내고 있습니다. 또 후기와 꿀팁이 오가는 텔레그램 공유방도 있으니 함께 들어오셔서 정보를 나눠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의 이동은 모두가 웃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 도망칠 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2018년에도 2022년에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고 누군가는 묵묵히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몇 년 뒤 분명하게 나뉘었죠. 지금 이 삼성전자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지나치는 분과 오늘부터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분, 1년 뒤 두 분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 그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셨다면 매일 갱신되는 이 기준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